뭐 헤지펀드에 대한 베팅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완벽하게 좀 이제 완벽한 반등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왜냐하면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스페이스X 관련해서 뭐 개인 자금만 150조 원 넘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남은 것도 우리나라 시장으로 또 들어올 거고, 아니면 스페이스X 재투자하던가 이런 쪽으로도 자금들이 계속 이동 순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또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또 이후에 헤지펀드에 대한 이슈도 이거 그냥 지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압수수색 이슈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슈가 나와도 사실 그거 어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오늘에 대한 하락을 찾자라고 본다면 저는 헤지펀드 베팅 제한인데 이게 또 오늘 시장에서 2시 30분쯤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도 어느 정도는 저는 또 받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시장 이야기 해드릴 때 삼성전자 저는 30만 원을 스탠다드로 잡고서 이제 매수 기회로 좀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봐도 저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고 있어요. 뭐 지난주에서도 그렇고 최근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말씀드리지만 최근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내려오면, 어제 같은 경우에서 제가 공개 방송 열고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거 그냥 우리 들어가야 된다. 반도체 소부장 쪽도 괜찮다.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상승분은 좀 뱉어냈지만 그래도 오늘 올라간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40만 전자 계속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 의견에 대한 변함은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6월 중순으로 가고 7월 달로 들어가게 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시즌이 또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1분기에 또 엄청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음 분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흐름들이 깨지냐 아니면은 더 서프라이즈로 나와주냐 이런 관건데, 저는 서프라이즈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전히 HBM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병목 형상이 또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하이닉스가 이번에 또 2분기 실적 또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하고 또 비교를 하면서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저평가돼 있다, 또 재평가가 시급하다 이런 이슈들도 또 나와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도 늘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이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변동성은 작용할 수 있으나 상승분은 여전히 좀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HBM 쪽도 보면은 뭐 신기술에서 뭐 샘플 이슈라던가 샘플 제공하고 이런 것들도 계속 또 연구 개발하면서 앞서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이전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협력 이야기도 잘 되고 있고 결국 좀 긍정적으로 다 가고 있어요. 결국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넘어오고 물량도 넘어오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충분히 홀딩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앵커님이 이제 시장 이야기했을 때 좀 서서 말씀하셨을 때 들었던 게 이제 구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또 맞아요. 구글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TPU2 2나노 공정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이제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TSMC 쪽에서는 물량을 다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또 옮겨갈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전부터 좀 이슈가 있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더 찍혀주냐가 관건인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 기점을 이제 7월 이후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뭐 모멘텀이나 펀더 측면에서는 여전히 죽지 않았고, 게다가 또 최근에서는 반도체가 너무 여러 방면으로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올라온 자체 키워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AI잖아요. 근데 이 AI가 뭐 자율주행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휴머노이드, 이전에 자율주행 쪽이랑 삼성전자랑 좀 엮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이전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뭐 자동차에 메모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차량용 반도체나 메모리 부분에서도 이전에서는 마이크론이 항상 선두주자였어요. 근데 이번에서는 삼성전자가 그걸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도 1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는 이것도 삼성전자에 대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뭐 이제는 앞으로 뭐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들어가면은 처리해야 될
데이터 자체가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저는 점점 늘어나고 이런 것도 이제 흐름이 좀 바뀌면서 실적에 대한 기여도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이전부터 좀 봤던 이제 소부장, 앵커님 기억하세요? 우리 소부장 꼭 봐야 된다. 그럼요. 오늘 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부장 꼭 봐야 된다. 근데 삼성전자와의 가장 밀접한 기업, 그러니까 이전에 앵커님이 그 소부장 보면은 또 어떤 기업 보냐. 그때 딱 하나가 PSK홀딩스랑 YC였거든요. 네. 물론 이제 PSK홀딩스는 잘 가졌어요. 근데 YC라는 종목 좀 부진했죠. 소부장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을 건데 저는 소부장 단에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종목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틀 전이나 어제나 좀 부진했을 때도 수급이 먼저 들어왔던 때가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보면서 소부장 봐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또 소부장 쪽에 대해서 많이 수급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 뭐 외신에서는 반도체 다음이 반도체 소부장이다? 이거는 다 알고 있었던 이슈예요. 사실 저는 그런 이슈 외신에서도 나오지만 국내에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업체들한테 아주 큰 건 아니지만 단가를 또 올려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생산 능력을 확충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죠. 그러면 또 막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공장 어디에 짓는다, 뭐 해외에 지을 수도 있다, 어디에 짓는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게 결국 설비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설비 투자라는 것 자체가 뭐 HBM을 엄청나게 늘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서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은 거는 사실 부품 장비 업체들한테는 크게 득될 게 없습니다. 근데 투자가 진행되면 거기에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들여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익 IPS라던가 아니면은 PSK 홀딩스 그리고 이제 그 공장을 지을 때 초기에 들어가는 설비하고 관련된 STI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슈를 좀 갖고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소부장 쪽에서 삼성전자가 내가 홀딩하고 있고 다음 쪽에서는 내가 소부장 쪽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장비단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품단 아니고 장비단은 정말 참 많이 최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딱 하나만 꼽아주세요. 방금 전에 우리 추천주 중에서 PSK홀딩스 그리고 YC 있었고요. 말씀 주신 부분 중에 STI 그리고 원익 IPS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소부장단이 있는데 다음 주에 공략하면 좋을 소부장단,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미 이제 정보방에서 원익 IPS를 3일 전에 공략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NXT에서 이제 또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줬죠. 너무 좋은 흐름이어서 일단 장비단에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원익 IPS 일단 공략해서 수익 중이신 분들 그리고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앞서서 제가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PSK 홀딩스하고 나머지 STI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STI 쪽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는 저점 대비해서는 그만큼 많이 올라와준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STI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공장을 짓게 되면 초기에 들어가는 설비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게 또 STI거든요. 근데 지금 STI 차트를 보시면은 저는 여기서 이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막 제가 대마이평이다 이러면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이 대마이평이라는 건 사실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넣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차트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매수 신호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일단 STI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신호 한번 나왔고 여기서도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이평선들이 수렴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대마이평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갈 때 그 기준점이 되는 그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전에서는 이제 두 번째 대마이평이 수렴했을 때 하단에서 시장 밀림에 따라서 같이 밀렸거든요. 그래도 주가 하방 압력을 잘 버텨줬던 종목 중 하나가 STI예요. 근데 이런 이슈가 안 나왔을 때는 온전히 반도체 장비단에서에 대한 수급은 없었지만
지금은 STI가 다시 한번 또 상승분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장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익 IPS처럼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서 뭐 종목들 말씀드렸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 막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STI 같은 종목들도 하단에서 좀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STI의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대장주 아니고 소부장단도 없으신 분들 진짜 소외감이 좀 막락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가면서 포트폴리오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정보는 장보방 안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